한국 없어도 태국은 잘 살 거고 중국 관광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다가 아니잖아. 여기 태국 여성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린다라고 해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몇 년 전부터 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작은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번창할 줄은 몰랐죠. 특히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숙소를 너무 사랑해줘서 제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사실 제 숙소는 남다른 매력이 있어요. 방콕 특유의 전통적인 느낌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인테리어를 신경 써서 꾸몄거든요. 한국 손님들이 오면 거의 다들 여기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숙소 곳곳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곤 했죠. 그러면 또 그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숙소를 추천해줘서 매번 새로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린다, 여기가 진짜 인생 숙소예요. 친구들한테도 꼭 추천할게요. 한국인 손님들은 늘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했죠. 제가 직접 신경 써서 꾸민 공간이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면 방을 말끔히 정리해놓고 가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딱히 부탁하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깔끔하게 숙소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중국인 손님들은 글쎄요, 많이 다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한국인들이 방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중국인 손님들이 다녀간 후엔 방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음식을 침대에서 먹고 흘린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고 심지어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놓고 떠나거든요. 그 중에는 정리도 안 하고 쓰레기통 대신 방 구석에 음료수 캔을 쌓아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그걸 치우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한 번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인 손님들이 떠난 후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 이상한 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자가 있었는데 분명 그들이 했던 거였어요. 결국 그 벽을 다시 칠하는데 돈을 써야 했죠. 반면 한국인들은 방을 너무나 깔끔하게 사용해서 그들이 다녀간 후엔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정리할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찾아올 때가 제일 좋았죠. 그들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중국인들은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손님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맞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고생이 됐죠. 이러니 한국인들이 제 에어비앤비를 자주 찾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더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소중한 한국인 손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매년 추석 되면 한국인들이 예약을 몰아서 하던 시기인데 이번엔 아무도 예약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올해는 다들 계획이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매년 추석이면 한국인 손님들로 에어비앤비가 꽉 채워졌었거든요. 추석엔 계속해서 들어오는 예약을 체크하면서 걱정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올해는 추석이 코앞인데도 예약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좀 늦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추석 시즌은 사실 1년 중 가장 수익이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벌었던 수익이 나머지 몇 달과 비슷할 정도로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맴돌았어요.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에어비앤비 운영자들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도 한국인 손님이 갑자기 안 오기 시작했어? 하고요. 그랬더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슨 일 있나 봐. 요즘 다들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 왜?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들었어.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 사람들한테 강경하게 나서고 있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 안 온다고? 말도 안 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법 체류?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하지만 이게 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제 앞에 닥친 거예요. 그 이후로 예약 상황을 확인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이미 꽉 차야 했던 에어비앤비 달력은 텅텅 비어 있었죠.
특히 추석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어요. 그동안 추석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찾아오면서 제 에어비앤비는 늘 북적였는데 이번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한 명도. 그때부터 경제적인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월세도 못 내고 가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손님들이 전부였으니까요. 중국인 손님들이 몇 번 오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몇 번이었고 그들이 전부 채워주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을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받기가 꺼려졌죠. 결국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든 버티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한국인 손님들이 예약을 안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손님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편하게 운영하던 에어비앤비였지만 이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다른 나라 손님들로 채웠고 대부분은 제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이미 예전에 중국 손님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꺼려졌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어쩔 수가 없었죠. 방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래, 이번엔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고 제 자신을 설득했죠. 그런데 또다시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마다 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어요. 침대 시트는 엉망이고 욕실화를 신고 온 방을 돌아다니는 건 물론 바닥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한 번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방 안에서 다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바람에 온 방이 지저분해졌어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떠난 후 방에 들어갔는데 냉장고 안에 음식물들이 썩어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방 전체를 환기시키느라 온종일 문을 열어놓아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들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외출을 해서 전기세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중국인 손님들은 제 소중한 에어비앤비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달랐어요. 마치 호텔처럼 무한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손님은 숙소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겨놓고는 여기엔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저에게 참견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죠. 서비스업의 애로사항이었죠. 나중에 그들이 체크아웃 후에 모든 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죠. 그래서 그런지 문득 한국인 손님들이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이지 천사 같았어요. 그들은 방을 사용한 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줬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제자리에 두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저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줬어요. 린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방이 정말 깨끗하고 편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겼죠. 하지만 중국인 손님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체크아웃하면서 저에게 여긴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예를 들어 왜 방에 물이 더 없냐? 라거나 침대가 좀 더 넓어야 하지 않냐? 같은 말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다음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손님들은 리뷰에서도 불만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 숙소는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식으로요. 아니 불만은 제가 그들에게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그런 부정적인 리뷰들이 쌓이면서 제 숙소 평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5개였던 평점이 서서히 4개로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갔죠.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동안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쌓아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제가 애써 가꾸고 신경 써서 만든 이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인 손님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이 절실했죠. 그들이 제 에어비앤비에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게 됐어요. 중국인 손님들로 인해 숙소 평판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 문제가 큰 이슈였고 그게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였죠.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린다, 요즘 뉴스 봤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불법 체류 때문에 난리래.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로 오는 걸 꺼린다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그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이야. 그게 왜 우리한테까지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게 제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 더 답답했어요. 제가 아무리 숙소를 잘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외교적인 문제 하나가 저의 생계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죠. 그 후로 저는 태국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부나 여행협회에서 뭔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정부나 여행협회는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보다 보니 태국 여행협회 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없어도 태국은 잘만 살아. 중국 관광객만 있으면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었죠.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태국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중국 관광객이 다가 아니잖아. 저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면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중국인 손님들로는 절대 한국인 손님들이 주던 안정적인 수익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정부나 협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손님들이 없어지자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린다, 나도 똑같아. 한국 손님들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대신 중국인들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뭘 먹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저 싸구려 음식을 찾는 게 다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를 지탱할 만한 고객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소비하고 떠나는 경향이 강했죠. 거기다 그들이 머물고 간 자리는 너무나 더러웠죠. 반면 한국인들은 매번 길게 머물며 현지 문화를 즐기고 그에 따라 숙박, 음식, 그리고 관광 서비스까지 다 이용해주는 손님들이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한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내심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뭔가를 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건 한국 없이도 된다. 중국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정말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들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져 나갔어요. 숙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중국인 손님들은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리뷰만 남기고 떠나갔죠. 이러다가는 정말로 에어비앤비를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걸 이곳에 쏟아부었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같이 비어있는 숙소를 보면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또 그리워졌어요. 그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더욱더 체감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왔던 한국인 손님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게 됐어요. 그 손님은 저에게 린다, 정말 감사해요. 방콕에서 이곳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라고 말했었죠.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제 숙소를 단순히 잠을 자는 곳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줬어요. 그들의 칭찬과 감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숙소를 관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사라지면서 제 에어비앤비도 점점 그 생기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그리웠어요. 문득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제 비즈니스에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에 비해 중국인 손님들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들은 방을 그냥 잠자고 떠나는 곳으로만 여겼죠. 더 이상 저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방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저에게서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남기고 가는 쓰레기와 불만족스러운 리뷰는 제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갉아먹었고 그들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저의 비즈니스도 힘들어졌죠. 이쯤 되니 정말 한국 손님들이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어요.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숙소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들이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준다면 다시금 좋은 리뷰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인 손님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손님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좀 더 개인적인 터치가 들어간 서비스를 구상했죠. 예를 들어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편안한 침구류를 새로 들여놓기로 결심했어요. 또 한국 손님들이 선호하는 식사 메뉴를 방 안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했죠. 한국인들이 다시 제 숙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꿔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숙소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모든 준비가 성공한다면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에 매달렸어요. 우선 숙소의 작은 디테일부터 시작했죠. 한국어로 된 안내서와 주변 관광지 정보,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 리스트까지 넣어뒀어요. 간단한 한국어를 배워서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그들이 더 친근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숙소 인테리어는 이미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거기에 더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침구류와 장식을 주문해 방을 꾸몄어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조명과 함께 포근한 침대 커버를 깔아놓았죠. 특히 요즘 한국에서 많이들 찾는 미니멀한 감성을 살려서 방 안을 깔끔하게 꾸몄어요. 이러면 다시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죠. 이제 정말 준비는 끝났어.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보는 여행 블로그와 SNS 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제 숙소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숙소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렸어요. 한국 손님들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도 넣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해도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매일같이 에어비앤비 예약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새로운 예약이 들어왔을까봐, 아니면 제가 했던 홍보가 효과를 봤을까봐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새롭게 단장한 후 첫 번째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예약자는 한국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연휴를 맞아 방콕에 여행을 온다고 했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제 숙소를 찾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렜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들었어요. 이번에 온 손님들이 예전처럼 만족할 수 있을까?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번이 제가 다시 일어설 기회라는 생각에 긴장도 됐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 방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 포근한 침대, 한국어로 된 안내서, 그리고 예쁘게 꾸며놓은 장식들까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 한국어 하시네요? 와, 진짜 대단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준비가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방이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랐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들은 방 안에 있는 한국어 안내서를 읽어보더니 여기 너무 편리하게 잘 해놨네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네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그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예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로 인사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소소한 배려를 더하니 손님들은 만족한 얼굴로 떠나곤 했어요. 그 중에는 다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어요. 린다, 저번에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특히나 한 가족이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첫날부터 방 안 곳곳을 사진 찍기 바빴어요. 예쁜 조명, 미니멀한 인테리어, 포근한 침구까지. 그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그 덕에 제 숙소가 다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방콕 여행 에어비앤비 추천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들이 퍼지면서 다른 한국인 손님들도 제 숙소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렇게 한국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숙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이 계속해서 예약이 차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도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평판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떨어졌던 평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별 5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물론 중국인 손님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편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들이 남긴 불만족스러운 리뷰들은 서서히 한국인 손님들의 긍정적인 리뷰에 가려졌거든요.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친절하게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제가 해준 작은 배려들에도 크게 만족했어요. 린다, 방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꼭 친구들에게도 추천할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그동안 잃어버린 평판을 완전히 회복한 날, 저는 제 에어비앤비 숙소를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준 것도 그들이 제 숙소를 아끼고 좋아해준 덕분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온 마지막 손님이 남긴 리뷰를 읽었어요. 린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 이 숙소를 추천할게요. 다시 방콕에 오게 된다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 리뷰를 읽고 나서야 저는 정말로 모든 게 잘 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숙소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들이 남긴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를 더욱 힘내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제 에어비앤비는 다시 성공 궤도에 올라섰어요. 이제는 중국인 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한국 손님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줬다는 걸 잊지 않게 되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국 손님들을 위해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